생고구마를 먹느냐, 흰고구마를 먹느냐, 군고구마를 먹느냐. 엄청 자주 주는 간식 중에 하나예요. 양을 상당히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은 발작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바로 입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아닌 보호자로서 어떤 간식이 해가 될 간식인지 좀 순위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추워. 추워. 겨울엔 역시 고구마죠. 따뜻한 군고구마. 근데 강아지들에 있어서 만약에 고구마를 간식으로 주신다면은 살을 섞거나 그러기보다는 흔하게 먹는 껌 정도의 양 정도? 저는 사실 그 환자들한테 간식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환자들 대부분이 소화기 증상이 있는 채로 오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이 원인이 간식이 될 수도 있어서 간식은 최대한 먹이지 말라고. 근데 이제 간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은 간식을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간식이 절대로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간식은 간식일 뿐. 저도 두 마리 댕댕이를 키우는 보호자로서 간식을 저도 주고 있거든요. 수의사가 아닌 보호자로서 어떤 간식이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은 간식인지, 어떤 간식이 해가 될 간식인지 좀 순위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간식 이거 먹어도 될까 고민하셨던 보호자님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꼭 도움이 될 거예요. 보호자님들이 선택하는 간식들은 이제 너무 다양하긴 한데, 주로 이제 진료실에서 보호자님들이 이거 먹어도 돼요? 요거 괜찮아요? 얘가 배를 아파해요?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사실은 과일은 그렇게 막 엄청 나쁜 건 없어요.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과일은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맨날 먹을 때마다 엄청 행복해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간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과일류들은 그냥 뭐 먹어서 뭐 나쁠 것도 없지만 좋을 것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박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멜론이라든지 배라든지, 또 요새 엄청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딸기 같은 것도, 과일류는 약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에 제가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어요. 이 포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신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성분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고, 정확히 얼마를 먹어야지 아이들이 신장이 손상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그 자료는 없기 때문에, 포도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병원 응급실에 바로 달려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양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혈액, 그 적혈구가 용혈이 되는,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적혈구가 깨졌기 때문에 그 혈색소로 인해서 오줌 색깔이 상당히 진해지고요. 아이들이 점점 기운이 없어져요. 이렇게 비틀비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파를 먹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으니까, 역시 양파 역시도 섭취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카다미아 같은 경우는 다른 견과류랑 다르게 아이들한테 이유 없는 신경 증상, 중추신경 증상을 일으켜요. 막 비틀거리거나 어지럼증, 뭐 심하면 발작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요. 앞에 언급한 포도나 양파와는 다르게 막 치명적이진 않고, 중독에 대한 처치를 적절히 받으면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카다미아 말고 이제 호두나 잔, 뭐 땅콩 이런 것들은 먹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견과류 자체가 상당히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고지방 식이를 함으로 인해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이가 씹어 삼키지 않는 이상 위장관에서 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알맹이채로 먹는 경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쁨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초콜릿이에요. 곧 있으면 발렌타인데이가 오죠. 발렌타인데이가 오면은 어때요? 선물 받은 초콜릿을 여러분들 백 같은 데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놓고 계세요. 근데 강아지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백을 막, 백에서 냄새가 나니까 백을 막 뒤져요. 페레로쉐 같은 거 막 3개씩 4개씩 먹어요. 초콜릿을 먹게 되면은 중독 증상이 용량에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조그만 초콜릿을 먹었을 때, 아주 소량 먹었을 때는 별다른 증상 없어요. 그냥 아침에 커피 한 잔 먹었다 생각하면 되는데, 양을 상당히 많이 먹었다라고 하면은 구토, 설사, 빈맥, 가장 심각하면은 발작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바로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초콜릿 먹었을 때 대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구글에 초콜릿 칼큘레이터 독 이렇게 치면요, 초콜릿 먹은 양에 따른 강아지의 독성을
평가해주는 조그만 계산 앱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우리 강아지 체중, 내가 먹은 초콜릿 종류, 뭐 다크 초콜릿인지 밀크 초콜릿인지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양을 딱 입력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문제 없다, 중간 정도다, 아니면 심각하니까 병원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초콜릿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응급 상황에 빠질지 말지를 보호자님들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콜릿 같은 경우도 용량에 따라서 그리고 개체에 따라서 너무 더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섭취를 했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금지된 것들은 뭐 또 있기는 하지만 일단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계란인데요. 계란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강아지 페퍼한테 엄청 자주 주는 간식 중에 하나예요. 계란 흰자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아미노산들이 많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저는 계란 흰자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반면에 계란을 하나를 다 먹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를 다 먹이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란 노른자를 먹게 돼요. 근데 계란 노른자는 약간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아서 강아지들 췌장염을 유발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아이들, 소화 기능이 양호한 아이들의 경우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노른자는 조금 보류를 할게요. 그 다음으로 육포인데요. 육포 같은 경우는 어떤 고기를 사용했느냐, 어떤 부위를 사용했느냐에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 함량 때문인데요. 지방 함량이 높다 보면 결국은 소화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사태살, 홍두깨살, 돼지 안심, 뭐 칠면조 가슴살, 오리 가슴살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많은 지방 함량이 낮은 그런 간식류 같은 경우는 소화 기능이 정상적인 아이들, 그리고 특별히 과민 반응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단백질원이라고 될 수 있죠. 여기서 경계해야 될 거는 시중에 이제 나오는 그런 간식들이 있어요.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화된 간식들 같은 경우는 각종 감미료라든지 착색제, 보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특히나 미세한 그런 첨가제만으로도 아이들이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육포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들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신다, 어느 정도 그 지방 함량이 낮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간식이 될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육포를 만드는 성분, 어떤 고기를 사용했느냐는 보호자님들이 항상 체크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육포를 먹었을 땐 증상이 있었다, 어떤 육포를 먹었을 땐 증상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근데 양배추 생으로 먹이시면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좀 삶아서 주시면은 고기 같은 식감이 좀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섬유소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야채들도 만약에 삶거나 하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알러지 원유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야채나 채소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소장 쪽에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섬유소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야채 채소들은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그런 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그런 간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먹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정된 상태에서 이 간식을 먹고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보호자님이 항상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한테 적합한 간식이 뭔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먹이시고 한 2주간은 다른 간식을 막 섞거나 하지 마시고, 그 간식을 먹어봤다라고 하면은 그 간식만 2주 정도 꾸준히 주면서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부황작물이네요. 고구마와 감자인데 저는 감자와 고구마 모두 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고구마를 조금 더 좋게 평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당지수가 상당히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구마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당지수가 높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구마 자체는 현미보다도 당지수가 낮은 편이고, 또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생고구마를 먹느냐, 찐고구마를 먹느냐, 군고구마를 먹느냐. 근데 고구마가 군고구마 상태가 되면 당지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가급적이면 삶거나 쪄서 먹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너무 올라가게 되면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절편을 조금 써신 다음에 물에 담궈놔서 칼륨과 전분기를 살짝은 좀 빼고 그 다음에 삶거나 치시면은 칼륨의 상승 같은 걸 좀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껍질에는 옥살산이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고구마 껍질을 반드시 까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고구마 간식은
그래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상당히 양질의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상 반응이 각자 최소화된 간식이 아닐까 싶어요. 감자 같은 경우는 고구마와 감자 서로 사촌뻘인 친구인데 왜 차별하냐, 그건 당지수 차이예요. 감자 같은 경우는 당지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칼륨 문제 같은 경우도 감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막 소화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건강면에서는 고구마 간식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많이들 먹으시는 건데 치즈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이 먹는 치즈는 염분도 높고 지방 함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용 치즈라든지 저지방 치즈, 또 이제 무지방 치즈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치즈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황태 보고 같은 경우는 저는 염분을 제거하고 먹는다라는 전제로 이것도 역시 고단백에 상당히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황태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많아져서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적절한 양을 먹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 우유 많이 먹이시는 분도 계신데, 사람 우유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도 높고 유당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 우유를 그대로 주시는 것보다는 강아지용 우유를 주시는 게 좋고, 강아지용 우유 하더라도 그 제품에 따라서 아이들이 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넣는다면은 저는 우유 간식도 나쁜 쪽에 놓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추천드리는 간식 중에 그 떡뻥 있어요. 떡뻥. 그 뻥튀기. 근데 그 뻥튀기가 아니라 유아들이 먹는 떡뻥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감미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있거든요. 쌀 100% 떡뻥 같은 것들 주시는 게 좋고요. 과일류를 먹이고 싶다라고 하면 저 과일 자체를 먹이시는 것도 좋은데, 덩어리째 먹으면 목에 걸리거나 식도에 이물로 작용해서 갑자기 그 응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퓨레 형태로 해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사과나 배나 뭐 다른 간식류를 먹었는데 만약에 설사를 보인다, 토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올려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간식에 대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결국은 간식이란 것 자체는 간식에 머물러야 됩니다. 절대로 간식이 주식이 돼서는 안 되고 전체의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옆집 아이는 고구마 먹고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 집 아이는 고구마 먹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시기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어떤 간식을 먹어야 될지는 보호자님이 잘 평가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순위를 매긴 간식 이외에도 보호자님들께서 어떤 간식을 먹어도 돼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밑에 답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